안녕하십니까. 23-2학기 오파츠 오리엔테이션 발표를 맡게 된 회장 신서연입니다. 먼저 제가 전반적인 동아리 소개와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술부장 장중현님께서 그중 주간 회합에 관한 추가 안내를 프리젠테이션 해주신 후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츠는 2008년 후부터 소프트웨어학부 학생들이 결성한 학술 동아리인데요. 현재 후부터 소프트웨어학부, 신소재공학부, 융합전자공학부, 응용미술학과, 기계공학부 등 총 15개 이상 학부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파츠는 Out of Place Architect,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을 만든다는 이념하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초신자부터 제작 경험을 갖고 있는 개발자까지 상상하던 게임을 실제로 구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파츠와 함께라면 누구나 상상하던 게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상하던 게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파츠는 여러분이 꿈꾸는 게임을 코드 한 줄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구현하는 법을 가르쳐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게임 개발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스크린을 꾸며갈 때까지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지를 가르쳐줄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만약 여러분이 오파츠의 수업을 그저 듣고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켜야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Try hard to soar to the heaven I dream. There's no exception in this library, for I know I will always go with you. Though my wings feel busted and could never be, I will try hard to soar to the heaven I dream. There's no exception in this library, for I know I will always go with you. 본격적인 2학기 활동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오파츠의 임원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파츠의 전반적인 아트 디렉과 로슈아니 팀장 동아리 운영을 맡고 있는 회장 신서연입니다. 이번 동아리 홍보에서 포스터와
먼저 보여드린 PV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슈한계에서 스킬 구현을 담당했고 마찬가지로 동아리 운영을 맡고 있는 우리 부회장 정재현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이번 동아리 박람회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센티네이즐 팀장과 동아리 교육 커리큘럼 전반을 맡고 있는 학술부장 장준혁입니다. 외부 회사와 타 동아리와의 컨택을 겸하고 있으며 주 개발 분야는 네트워킹과 슈팅입니다. 밀키웨이 라떼의 팀장 및 회계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 신한재입니다. 스토리 기반 타이쿤과 간단한 픽셀아트, 플랫포머 게임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탑다운 슈터의 팀장을 담당했고 3D 슈터를 공부하고 있는 학술부원 임재균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유치하게 번역해주신 블렌더 3D 모델링을 공부하고 있는 해외 학생 담당자 여정일입니다. 이제 울프 버스트 다이를 제작한 임원 김진교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가미된 플랫포머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요. 2학기 활동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츠 활동은 크게 주간 회합, 유니티 초급반, 공부, 그리고 스터디, 특강, 마지막으로 게임 제작회가 있습니다. 주간 회합은 매주 목요일 18시 여기 ITBT관 202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획 수업 30분 이상, 유니티 수업 30분 이상, 총 1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 수업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게임 개발자, 게임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의 직군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주차는 게임 제작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직군별 레퍼런스 사이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 게임에서 기울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레벨 디자이너, 시스템 디자이너, 컨셉 디자이너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4주차 게임에서 아트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5주차 게이머는 어떤 사람일까? 6주차 그래서 나는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 와 함께 기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티 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오파츠에서는 주간 회합과는 별개로 매주 화요일 마찬가지로 이키관에서 유니티 초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장준혁 학술부장님께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트부의 경우 따로 정기 수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후 설명드릴 스터디 등을 통해 내 그림이 어떻게 하면 게임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트 기초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본인의 그림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나 피드백 요청들을 제게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봐드릴 테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또한 언제든 환영입니다. 스터디의 경우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주제를 정하셔서 다음 주 중으로 안내될 스터디 신청서의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주간 회합이나 동아리 카페, 공지방 등에서 안내하여 스터디원 모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후 안내될 정식 부원 신청폼에서 개설하고 싶은 스터디를 묻는欄이 있으니 작성해 주시면 임원진 측에서도 해당 스터디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강할 경우 오파츠 1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신 선배님들과의 교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성수동에 있어서 일전에 임원진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는데 현직자가 게임 제작분에 종사하여 겪는 과정이나 경험, 프로그래밍 관련 강의, 아트의 경우 3D나 이펙트에 관한 특강이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이 픽스되면 한 번 더 공지방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학기 말 중 기획 발표 및 팀 빌딩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때 팀 빌딩 신청 인원에 한해 게임 제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팀원 모집,
나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부원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팀원에게 어필 등을 위한 오파츠 공식 홈페이지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부원들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존재하며 부원들은 원하는 자에 한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및 관심 분야를 업로드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개설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9월 4주차 주말 23일, 24일에 예정된 NT와 기말고사 이후 진행되는 오파츠 게임 대회가 있습니다. 혼자 단 한 명의 1인 개발일 수 없는 게임 개발에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원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보다 친밀히 교류하며 여러분과 꼭 맞는 팀원과 함께 멋진 게임을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사과와 나의 사과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개씩의 사과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하지만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는 2개씩의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다. 많고 많은 창작 분야, 무에서 유를 하나씩 끌어가는 과정들에 있어 게임 개발은 특히나 타인과의 협동과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전부를 도맡았을 때와 각자 잘하는 분야를 분담하여 꾸려진 팀의 결과물은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파츠는 바로 이러한 점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나를 가장 빛내줄 수 있는 팀원, 그게 아니더라도 나의 상상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오파츠와 함께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준혁 학술부장님의 주간 회합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파츠 학술부장 장준혁입니다. 자, 이번 주제 이름 멋있죠? 게임, The Duet of Tech and Art. 기술과 예술이 이종주. 자, 이번 PPT는 일단은 아트랑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더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테크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된다, 문서 좀 보지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아티스트나 기획자 같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술이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영어로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온다. 그러면 좀 이거 해야 되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케치북에 종이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디지털 페인팅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페인팅을 좀 해볼까 하고 포토샵을 딱 켰을 때 그 포토샵에 있는 수많은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느끼는 그 압도감. 근데 또 이제 대부분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그냥 포토샵 여기서 사실 기능 많은데 브러쉬 좀 쓰고 레이어 좀 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네. 별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론으로 이렇게 오륜기를 만드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상호작용형 예술도 많죠. 그래서 기술이랑 예술이랑 결합되는 거는 현대에게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기술이랑 예술이랑 많이 결합되지만 사실 게임만큼 가장 기술적인 예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떤 분야보다 기술이 있기에 그 어떤 분야보다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기 회합은 아티스트들도 듣고 기획 위주로 하고 싶은 사람도 듣고 프로그래머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원래 컴퓨터 동아리였잖아요. 컴퓨터 동아리면 사실 프로그래밍만 해도 별로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들 아티스트들도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프로그래밍 수업하고 있으면은 아티스트 뭐지? 나 잘못 들어갔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정기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다룰 일이 없을 거예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다룰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게이머들이라면 누구나 좀 이 게임 뒤에 그런 이론이 있었구나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거지 코드를 짜고 그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거고 이제 주로 그래픽 위주로 다룰 거예요.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그래요. 예시로 넘어가 봅시다.
뭐 수업 내용 어떤 거 할지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자, 쉐이더.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이더. 뭐 이 게임은 쉐이더가 어떻네. 뭐 쉐이더가 실제로 어떤 건지 좀 살펴봅시다. 이거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스크린샷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위도우 메이커라는 저격수 캐릭터가 딱 궁을 쓰면은 벽 넘어 있는 캐릭터들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통돼서 보여요. 이것도 쉐이더로 하는 거고요. 이 캐릭터 여기 바스티온이라는 캐릭터인데 여기에 주변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윤곽선이 둘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쉐이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도 쉐이더로 막 엔사해서 하는 거죠. 쉐이더를 프로그래머들은 코드로 짜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프로그래머한테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툰 렌더링, 카툰 게임들도 다 쉐이더로 이렇게 보여주게 해라 하고 코드를 짰기 때문에 저희 가능한 건데 프로그래밍만 많이 한 사람들은 보통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뭐 툰 쉐이더를 이렇게 만들어 오라 하면은 일단 툰 쉐이더가 맞긴 한데 이게 좀 안 예쁜데 라는 결과물을 많이 가져와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아티스트가 쉐이더를 짜는 거죠. 자기가 정확히 아름다운 게 뭔지 알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알잖아요, 아티스트는. 근데 유일한 문제점은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예요. 그래서 좀 기술에 많이 써보고 기술에 많이 익숙해지면 좋겠죠. 이거는 쉐이더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쉐이더를 프로그래머들은 코드로 많이 짰지만 좀 아티스트들은 코드 짜는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각적인 워크플로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결합되면은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코드 짜는 것보다는 좀 직관적이니까. 자, 다음은 또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이에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SD고 얘는 뭐 큰 일반적인 캐릭터죠. 근데 게임에서 뭐 캐릭터 스킨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캐릭터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마다 애니메이션들도 개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특수한 모션 같은 건 캐릭터마다 있을 수도 있죠. 뭐 캐릭터한테만 있는 고유 스킬이나. 근데 걷는 거, 달리는 거, 점프하는 거, 뭐 기본 공격 이 정도는 모션을 사실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걷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캐릭터마다 다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작업 비용이 많이 들겠죠. 캐릭터 뭐 30개만 있어도 걷기 30개, 달리기 30개, 가만히 있기 30개, 점프 30개, 그럼 벌써 120개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이 다 똑같죠. 여기 몸통 있고, 팔 있고, 머리 있고, 다리 있고. 그래서 몸통을 이걸 리타게팅이라고 하는데 모션 하나 만들어서 다 공유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키 작은 SD 캐릭터나 귀여운 그런 키 큰 사람이나 똑같은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서 서로 뭐 달리기 애니메이션, 걷기 애니메이션, 점프 애니메이션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포스트 프로세싱이에요. 뭐 이 게임에서 렌더링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아티스트가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별로 안 예쁘네, 여기 좀 더 뭐 밝기를 올리고 뭐 대비를 올리고 색숫자 효과도 좀 넣고 여기 햇빛에 렌즈 플레어도 넣고 그렇게 좀 사진 후보정 하듯이 뭐 이렇게 후보정하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화산 지대에 가면 좀 뭐 화면이 이글이글해지면서 왜곡이 일어나는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3D에서는 사실 빛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3D에서는 이렇게 빛이 있어서 여기 뭐 그림자가 지고 여기 반사돼서 광택이 있고. 근데 2D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니티가 2D 라이트라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막 노멀뱀 이런 것도 있어서 뭔가 2D에도 기울기 같은 걸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면은 빛을 정면에서 비쳤을 때 제일 밝고 이렇게 옆에서 비치면은 좀 더 어둡잖아요. 그런 것도 뭐 노멀맵으로 이렇게 입혀서 구현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좀 맛보기로 그래픽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처럼 보이진 않죠.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2D에 노멀맵을 그려서 뭐 라이팅을 하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해서 이렇게 후보정을 하고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리타겟팅하고 쉐이더를 그려서 소면을 만들고 이런 게 프로그래머만이라 보긴 어렵죠. 아티스트가 분명 연관이 될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좀 더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만약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이걸 작업해야지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뭐 게임하는 거 재밌네, 쉽네. 뭐 게임 개발도 쉽고 재밌지 않을까? 뭐 재밌어요. 근데 쉬운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할 게 많거든요. 게임 개발이 어떤 분야보다 노동 집약적이고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지금 뭐 아티스트가 그림만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3D 애니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뭐 쉐이더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게 되면은 아까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뭐 캐릭터 30개 막 이렇게 작업해야 되고 모션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방학 2달밖에 안 되는데 2달 동안 막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럼 방학 내내 막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고 작업해도 진짜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게임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만족감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게 게임 개발이라는 분야인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